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당분간은 좀 금투스 이야기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벌써 한 3일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금투세 이야기는 좀 엄밀히 말을 하자면 4월 10일 전에 좀 더 많이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금투세를 사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한 건 아닌데, 사실 이번 총선은 대통령실하고 이제 당이 좀 분열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이제 공매도 얘기는 좀 했었는데,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는 언급이 좀 약했어요. 약했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또 발의도 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경호 의원인가요? 지금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대신 추경호 의원이 아마 금투세 폐지에서 발의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총리 출신이라 추경 같은 거, 그러니까 예산을 더 쓰거나 세금을 더 걷고 이런 거 상당히 좀 싫어하는 약간 자유주의자에 속해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더욱 어떻게 보면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국힘 쪽에서는 뭔가 좀 이제 좀 이제야 좀 어떻게 보면 혼연일체로 좀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금투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한 것만큼 당에서도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가 좀 됩니다. 아무튼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이번에 연설을 하시면서 금투세 얘기를 또 한번 하셨는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일단 150억이랬는데 150조, 150조가 일단 이탈이 될 수 있다. 최소 150조가 이제 증시에서 이탈되고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해외로 빠져나가든 뭐든 증시에서 빠져나간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150조는 약과다. 150조는 그냥 마중물 수준이다. 그러니까 150조라는 것은 1%를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1%, 그 1%들이 약 한 15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마중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인 거죠. 산술적인 계산.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에서 1%라는 것은 그 1%가 하위 1%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위 1%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향력은 50% 이상이에요. 여기서 얘기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 금액의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1%가 증시를 이탈했을 때 그의 파급 효과가 결국은 이제 50%까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150조가 이탈이 되지만 실제로 증시가 빠지는 비율로 봤을 때는 한 50%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죠. 2,500조가 지금 현재 시총인데 거의 1,300조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불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안정감,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안정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안정감이 있는 거야. 전쟁이 나면. 그러니까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를 때가 이 정신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전쟁이 이미 나버렸으면 괜찮아. 근데 날지 안 날지 모를 때, 이럴 때가 제일 이제 금융시장은 안 좋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 금투세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근데 그 150조라는 어떤 그 상위 1%의 금액이 실제로 레버리지 효과를 가질 거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150조 나가면 2,500조
500조인데 150조 나가봐야 뭐 얼마나 금방 충원돼. 외국인도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입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누가 거길 가니까 그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단 말처럼 누가 뭘 산다면 그걸 보고 사는 거지 그냥 나 혼자 어디서 기도하다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라든지 리딩그룹이 에코프로를 산다든지 또는 뭐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LG 엔솔을 산다든지 하니까 우리가 LG 엔솔을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사회의 리딩 계층들은 다 외국 빠져나가고 어디 가서 테슬라 산다 그러고 엔비디아 산다 그러고 아직도 요즘에 한국 증시 투자하냐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층들이 우리는 그냥 한국 증시 투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대한민국의 나라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라는 분들이. 왜?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민족입니다. 예,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민족이에요. 리딩 그룹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 그룹이 또 빠져나가고 그 다음 그룹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야. 경제는 도미노란 말이지, 도미노. 도미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50조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50조부터 빠져나가는 겁니다. 150조부터. 그러니까 제가 2023년 작년도에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고 갑자기 마윈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알리바바의 마윈이 사라지면서 시진핑이 이제 공동부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 딱 한마디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그 시진핑 종신집권, 그리고 중국 자본가들 돈 탈출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구독자가 많지 않을 때인데도,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부유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있는 자본가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게 진짜 상당히 지금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구나.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차례차례예요. 러시아도 지금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고 중국도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력이 장기 집권이 된다는 거는 정치적인 안정감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자체가 경색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면은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상당히 시장이 경색되고 뭔가 말하자면 이제 좀 더 이제 자본가들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탄압이 올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 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전두환 때도 사실은 뭐 국제그룹 해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산업,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빅딜하고 뭐 우리가 그 무리한 중복 투자를 이제 조정한다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갖고 있는 산업들을 재분배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이제 50하국 때지 않습니까? 40하국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주의 시절의 경제하고 시장 경제의 발전상에서 봤을 때 권위주의 시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익이라 그러면은 막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개발 독재를 하시는 분들이 대기업을 완전히 밀어줘가지고 뭐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발전을 하는데 이게 권위주의 이 권력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자 자금이 돌지가 않아요. 왜? 기대할 게 없잖아. 사회가 경직되고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경색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만도 금융실명제도 안 된 나라였단 말이죠. 이게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이 나 여기서 돈 좀 벌어먹고 좀 해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머리 좀 좋은 사람들이 나 돈 좀 빌려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또는 러시아 시장에서 장사 좀 해가지고 뭐 좀 부자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뭐 권위주의가 막 행행하고 그리고 갑자기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국가 권력이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없는 거야 다 내놔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뤄놓은 소유권을 갑자기 확 뺏어버릴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갑자기 내일 갑자기 또 뭐 휴지 조각이 된다든지, 그런 어떤 가능성이 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이제 시진핑한테 린치를 당했잖아요. 그 마윈이 예를 들면 이제 좀 약간 거드름을 핀 거죠. 물론 뭐 돈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꼴을 이제 시진핑이 못 봐주고 알리바바를 좀 갈구고 마윈을 갈구는 걸 보면서 중국 시장 금융시장 안에 있던 부자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왜?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아니 뭐 돈 있는 거 다 털어가고 내가 돈 벌었던 거 다 그냥 부정하고 뭐 최고 권력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종신집권할 것 같은 사람이 야, 공동부유 다 먹고 같이 살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거 뺏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 불안감을 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자본이 탈출한 겁니다. 예,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연관이 되는 거냐면 러시아 장기 집권, 중국 장기 집권. 근데 여기서 내세운 것들이 대부분 다 자본가들에 대한 탄압. 이런 느낌을 지금 민주당 의회 권력이 가지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은 다수당이 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겁이 나는 거죠. 지금 행정부가 이제 보수당이 잡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안, 예를 들면 지금 금투세 같은 것도 의회에서 일단은 그거를 지금 통과시켜 놓은 걸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폐기를 해야 되는데 법안 폐기하는 안을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호 의원이 지금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 왜? 민주당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거야. 이 분위기는 러시아의 푸틴이든 뭐 시진핑이든 그리고 한국의 민주당이든 결국은 자본가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불안하게 만들고 뭔가 내 걸 좀 가져갈 것 같은 느낌?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금투세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약간 좀 이런 얘기들도 많죠. 사실은 뭐 사모펀드 관련돼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사모펀드들이 상당히 지금 호의호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자본가들은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뭐 개인 투자자 이상의 어떤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주식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불려가면서 그걸 가지고 업을 삼는 어떤 그런 회사들이죠. 그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하고 지금 착짝꿍이 됐다라는 소문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제가 저는 원래 로비를 가지고 루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좀 좋아하진 않는데 왜 굳이 루머를 얘기할 필요도 없죠. 지금 팩트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팩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박순혁 작가 얘기했듯이 지금 사모펀드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관들은 뭐 법인세 이런 것들을 법인세로 내든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금투세로 상당히 뭐 지금까지 냈던 세금의 50% 절반만 내도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져 버리는 게 이번에 금투세 시행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사모펀드 업자들하고 상당히 짝짝꿍이 됐다고 소문이 좀 자자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피해가 막심한 그런 법안이지만 그 이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말 큰 손들, 이런 분들은 사실 뭐 오히려 더 나아졌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다른 카르텔이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금융 카르텔들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좀 이제 구린 냄새가 나는 거죠. 상당히 구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또는 뭐 이념적인 권력, 뭐 민주당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어떤 이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올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이제 지금 현 상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 그러니까 150조만 이탈한다가 아니라 사실 1300조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을 지금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요. 조장이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거죠. 예, 우려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투세 폐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하고 나서 하면 다 알아서 시장에서 적응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그런 논리 가지고는 좀 어렵다. 예. 그런 논리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들이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감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상당히 지금 뭔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늘 좋아하는 그 민중, 그리고 뭐 시민,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어서 그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그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늘 뭐 얘기하는 거지만 본인들은 시민을 대변하고 뭐 민중을 대변하고 이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프로레타리아 독재 같은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독단적이에요.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들의 의견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북한의 어떤 뭐 평양 시민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거, 또는 중국이라든지 뭐 러시아처럼 절대 권력자들의 어떤 적극적 지지층만 호의호식하고 전체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을 또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게 제2의 IMF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즉 말하자면 이제 연말에 사실 이제 뭐 후반기로 가면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란 말이에요. 미국 금리가 인하되면 미국은 상당히 또 호황으로 가는 상황이 높습니다. 예. 이게 왜 IMF라는 것이 기분이 나쁘냐면 우리가 97년도 IMF 때도 미국은 상당히 좋았어요. 호황이었어. 한국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일본도 나쁘지 않았어. 일본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만 어떻게 보면 자충수를 둬서 그때만 해도 또 지금하고 비슷하지.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됐다 하면서 뭐 OECD 가입 축하하고 뭐 자본시장 개방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굳이 우리가 막 선진국 취급 안 받아도 되고 후진국이다 개발도상국 정도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혜가 있었어요. 세계 경제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재발도상국으로 되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거를 우리 스스로 그걸 버렸던 거야. 왜? 우리 선진국 취급받으려고. OECD 가입해서 선진국 취급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기한 상황이 90년대 초반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빨리 선진국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든 뭐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헛가옷이 부리고 뭔가 없는 거 이게 과장하고 이렇게 호가호위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망조가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굳이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를 미국이나 일본, 뭐 독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그걸 따라가야 되냐는 거지. 응? 미국, 일본, 독일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민주당이 무슨 뭐 독자적인 외교를 하라는 둥 그러면서 왜 그 경제적인 부분은 금융적인 부분은 미국, 일본, 독일처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뭐 공매도라든지 전산화라든지 또는 뭐 불법 공매도 단속이라든지 징벌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세금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세금만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97년도 IMF 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연말에 이제 미국이 이제 상당히 좋아질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호황되면 우리도 같이 이제 커플링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만 지금 뭐 증시나 이런 것들이 자선자박이 돼서 말하자면 우리가 스스로 금투세 같은 것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또 이러다가 또 12월 달에 또 이제 보류하네 뭐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영민한 사람이고 이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이제 뭐 검정고시 출신이고 뭐 이래가지고 저분이 이제 그런 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저 정도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 정도면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스마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금투세 이거 빨리 하니 안 하니 빨리 결정해야 나중에 또 12월 달 가가지고 여론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 증시 다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만 올라가고 일본만 다 엄청나게 좋아지고 한국은 그냥 죽쓰는 상황으로 갔다가 12월에
가서야 그냥 그때 보류해버리면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개털되고,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기 놓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려사항은 두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제2의 IMF 정도의 금융 대란이 올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해서,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너무,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것처럼 너무 우리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을 너무 빨리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승자박을 해서 경제가 점핑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서는 우리가 고환율을 유지했잖아요. 아니, 저환율을 유지했잖아요. 막 800원, 달러당 막 800원 하고 이랬어요. 그때. 지금 1,300원인데. 그래서 막 미국 가서 막 쇼핑하고 막 이랬습니다. 왜? 막 우리가 이제 그만큼 이제 경제력이 세졌다 이렇게 막 자위하고 싶어가지고, 환율을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낮췄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적으로 기업들한테 수출 기업들한테 부담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때는 수출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줬던 상황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